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낯경제입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새해의 희망과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평화는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며칠 전 환율이 1480원을 위협할 때의 그 긴박함은 어디 가고 갑자기 찾아온 이 고요한 안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앞에 드리워진 그 화려하고 얇은 커튼을 찢어버리려 합니다. 위기의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데 광장 안에서는 가면무도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어느덧 42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은 1430원대에서 억지로 눌려 있습니다. 겉보기엔 안도해야 할 상황 같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얼굴엔 안도보다는 냉소와 피로감이 가득합니다. 또 얼마를 써서 막고 있는 걸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인위적 진압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2026년 1분기에 치러야 할 청구서의 총액이 얼마인지 오직 데이터와 팩트로만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1430원이라는 환율의 마취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이것이 승리가 아닌 독약인가? 둘째, 금융불안지수 15.0이라는 경고등은 누구의 책임인가? 셋째, 환율 방어에 실탄을 쏟아부은 대가가 어떻게 2026년 1분기 기업들의 만기벽 위기로 되돌아오는가? 이제 그 가면을 벗겨보겠습니다. 1430원의 기만 미래의 노후를 끌어다 쓴 최후의 실탄. 12월 23일로 돌아가 봅시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보며 시장의 국가적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24일, 외환당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고강도 구두 개입을 던졌고 환율은 1449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월 26일, 우리는 환율이 장중 1429.7원까지 폭락하는 기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가격, 정말 시장이 만든 가격입니까? 이 환율 하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생긴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수급을 전장에 강제로 동원한 인위적 진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비율을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담보로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어 환율을 강제로 찍어 누른 겁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강력한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1430원대라는 숫자는 안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비상카드까지 다 끌어다 썼다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마치 기운이 조금만 빠지면 통증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실제로 낮아진 환율은 위기 극복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똑똑해진 개인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싸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당국이 실탄을 써서 환율을 누를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비상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숫자만 바꾸려 하는 정책의 한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환율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당국의 가스라이팅 범인은 투자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최근 정부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해외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애국심 부족이나 투기 심리로 몰아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금융안정보고서를 보십시오. 한은은 금융불안지수를 15.0으로 제시했습니다. 12.0만 넘어도 주의 단계인데 이미 경보 구간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한은은 대외 리스크의 핵심으로 해외 증권 투자 자금 유출 확대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나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이 머물고 싶지 않게 만든 시장이 문제입니까?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025년 연말까지 이어진 자본 유출의 데이터는 아주 명확합니다. 개인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공정함조차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서 누가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시장은 학습을 마쳤습니다. 국내 주식은 조금이라도 오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하는 곳이 되었고, 미국 시장은 자본주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보를 울렸다는 것은 이 자본의 대탈출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할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최종 통보입니다. 범인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범인은 광장 안에 룰을 망쳐놓은 자들입니다. 지수에 가면 비상구에만 몰리는 돈. 환율 사이렌이 저렇게 울려대는데 왜 코스피 지수는 4200선을 돌파하며 기세등등할까요? 민낯경제는 그 지수의 가면을 찍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십시오. 시장 전체를 고르게 사는 건강한 돈은 이미 말랐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시장 전반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언제든 달러로 바꿔 도망갈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즉 구명보트에만 돈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장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탈출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유동성 좋은 통로에 줄을 서 있는 풍경입니다. 시장의 속살인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십시오. 지수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 허다합니다. 대형주 몇 개로 지수라는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사이 조명 밖의 중소형주와 수많은 기업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높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지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비상구 앞의 정체 현상일 뿐입니다.
2026년 1분기 만기벽 방패를 녹여 만든 마취제의 대가 왜 환율 방어에 실탄을 쏟아붓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경제학적 인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2026년 1분기 약 30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만기벽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만기를 연장하며 스누즈 버튼을 눌러왔지만 1분기부터는 차환, 즉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내는 행위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지금의 행태가 이 생존의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환율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 돈줄을 쥐고 금융여건을 긴축으로 몰아넣는 그 과정이 우리 기업들의 생존줄인 차환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정부가 환율 방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카드를 소진하고 있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시장이야, 정부가 저한 곳에 올인하느라 다음 위기에 쓸 카드는 없겠구나 라고 읽기 시작하면 정책적 신뢰는 무너집니다. 정작 2026년 1분기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터졌을 때 시장의 방패가 되어줄 최종 대부자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방패를 녹여서 마취제를 만드느라 정작 적이 들이닥칠 때 들고 나갈 무기가 없는 셈입니다. 더 잔인한 진실은 금리에 있습니다. 가계부채 세계 2위,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 중인 우리 내수시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인공호흡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제약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기업들을 말려 죽이는 강요된 고금리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환율을 막기 위해 시장의 원화 유동성을 흡수하고 긴축적인 신호를 보내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숫자는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의 금융여건 긴축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실제로 빌리는 진짜 돈의 가격인 시장 금리는 미친 듯이 튀어오르게 됩니다. 시장은 곧바로 달러 조달 비용 수합과 기업 신용 가상금리 스프레드 A 공포를 먼저 반영합니다. 당국이 환율을 누르느라 정책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시장이 학습하는 순간 달러는 보험이 되고 원화 자금은 더욱 보수적으로 굳어버립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마주하는 회사채 금리와 가상금리가 폭등하고 차원의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국 환율이라는 체면을 차리려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금 조달 시장을 질식시키고 1분기 만기벽 앞에 서 있는 기업들에게 차환 금리 폭탄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투하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의 진짜 위기는 환율 그 자체보다 환율 방어 과정에서 금융여건이 긴축되고 정책 여력이 고갈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된 대한민국 경제 체력입니다. 마취제로 통증을 잠깐 줄였을 뿐 내수와 신용이라는 알맹이는 계속해서 출혈 중입니다. 국장을 고쳐라, 정의로운 시장이 최고의 환율 대책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 패키지를 내놓으며 돈을 불러오려 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고장난 차에 세금 좀 깎아준다고 차가 굴러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국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룰 그 자체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미국 SEC는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고 부당이득을 끝까지 환수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의 통계를 보면 불공정 거래 적발 후 실질적인 환수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범죄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걸려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노다지판입니다. 공매도는 또 어떻습니까? 단순히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운영 방식이 불공정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주가를 누를 수 있는데 개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비대칭성. 이것은 시스템이 개인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갉아먹게 설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작전 세력들이 판을 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이 정의롭지 못한 시장을 보며 누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습니까? 환율을 잡고 싶습니까? 달러 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싶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국장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판으로 고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공매도의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환 기간의 형평성을 맞추며 주가 조작 세력의 재산을 뿌리 뽑는 강력한 징벌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시장이 되면 돈은 부르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국장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주식 투자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를 지키는 국방 정책과 같습니다. 2026년 숫자가 아닌 진실에 베팅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30원대 환율은 인위적인 마취제가 만든 착시입니다. 4200선을 돌파한 지수는 퇴장을 준비하는 자들이 쳐놓은 화려한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 너머에는 2026년 1분기 방패가 사라진 만기벽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낯경제가 15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차가운 이자 고지서와 여전히 멈추지 않는 환율 사이렌이 남았습니다. 2025년에 마지막 불빛이 꺼지고 2026년에 첫 장이 열릴 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수라는 가짜 커튼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뒤에서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만기 폭탄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공정함이 사라진 시장에서 숫자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습니다. 민낯경제는 여러분이 이 차가운 흐름 속에서도 결코 눈을 감지 않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지켜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에 작은 통찰이라도 보탰길 바랍니다. 민낯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